안양 청년 소통허브 이 소개 부탁드리는데요. 그 청년 소통 허브에 대해서 뭐 역할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뭐 지향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2017년부터 시작된 안양에서 안양 청년 정책 서포터즈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고요. 2017년에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청년 활동을 어떻게 하면 안양에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경기도의 따복 공동체라는 사업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그거를 또 사업비를 또 얻게 되면서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안양 청년들의 어떤 필요, 니즈라든가 얻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안양 청년들이 바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체 형태로서 존재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발전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고민하고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공동대표 3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도 서포터즈에서 팀장으로 같이 활동을 했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3명이 이제 의견이 맞아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단체 대표에 이제 3명의 의사가 다르다 하면은 이제 그 합의 과정, 그러니까 최소 2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공동대표제가 있다고 하는데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재밌는 거는 항상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의견이 가끔 너무 안 맞다 보니 서로의 주장을 펼치다가 좀 오랜 시간을 좀 회의를 하는 편도 있습니다. 청년 소통 허브라는 게 공간적인 개념인가요? 뭐 어떤 여기는 아니잖아요. 네. 저희 단체의 개인적인 공간은 이런 공간은 없고요. 저희는 사업을 기획을 하면 공간 대관을 해서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 허브라는 말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그래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항상 이렇게 파편화가 돼 있고 커뮤니티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안양에 사는 청년들이 안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모이고 소통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시너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소통 허브라는 말을 썼고요. 저희도 이런 공간이 있고 저희만의 어떤 그런 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런 커뮤니티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어서 2019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 사업이 많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획사업을 했던 청년 리더 양성 과정,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활동했던 전국 청년 활동가 네트워킹 한마당, 그 외에도 저희 공동체 영화 상영회, 공예 배우기, 원데이 클래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각각 맡은 분야의 사업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굴해서 강연 무대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토크 콘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는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강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청년들을 무대로 모시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발굴하고 이제 발표 연습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중들까지 모셔서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을 토크 콘서트로 해서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 양성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거와 비슷한 고민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리더라는 게, 사실 저희들을 어떻게 보면 안양에서 리더라고 뭐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커다란 리더가 아니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보고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안양에서 뿐만 아니라 안양 인근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뭐 부천이라든가 수원에서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근데 성료를 하게 됐고 한 10여 분 정도의 수료자가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 양성 과정도 토크 콘서트처럼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료생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꼭 이런 청년단체나 이런 분야가 아니라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든 각각의 분야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을 좀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안양에서 리더를 꿈꾸고 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 저희가 지금은 먼저 이런 걸 알았고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뭐 천년, 백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다음 세대의 어떤 그런 고민들도 저희가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음에 활동을 할 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지금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견도 주시고 또 프로그램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도 꽤 이제 확보가 되었고요. 청소년 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란 무엇인지 혹은 리더십의 덕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사회에 나가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고 할 수 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질 않잖아요. 대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더 배우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성인들도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쨌든 처음 하는 과정이었고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나가서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심화적인 그런 내용들도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기획을 해서 연속성 있는 강좌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게 몇 주가 정도, 몇 시간 가량 그런 건 어떤가요? 몇 시간 가량? 저희가 이번에 했던 거는 4주 과정이었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 정도 저녁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에서는 첫 시도였었거든요. 토크 콘서트는 매달 진행을 하고 하루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렇게 매주마다 주 프로그램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사실 굉장히 걱정도 많았고 과연 이 수강생들이 계속 와줄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래도 내용이 강사분들이 워낙 훌륭하시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셔서 끝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생각보다 처음에 있으셨던 분들이 끝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족했던 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처음에 하시던 분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주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다고 저희도 많이 느꼈고 한 10주 정도는 10주가 길다 그러면 5주 이상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이게 과정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또 네트워킹으로 또 묶어주는 작업이거든요.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받으면 또 이제 네트워킹으로 계속 묶어주는 연대하는 작업.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원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전국 청년 활동가 네트워킹 한마당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9월 6일, 7일, 이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서울이나 경기에서 이런 전국 청년 활동가 행사를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청년들끼리 말 그대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장이 없고 말 그대로
관에서 행사하는 행사들 사진만 찍고 그리고 알아서 네트워킹 하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경기도 안양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양시를 한번 더 알리는 계기를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처음으로 지금 안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오신 분들은 솔직히 처음에 안양이라는 데가 어디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양이라는 데가 막 진짜 시골처럼 막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발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만 하고 오셨는데 막상 오시니까 안양이 무슨 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삼성동 같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안양이 발전된 도시였구나,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엄청 밀고 있구나, 나가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전국에 있는 청년 활동가들에게 안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청년은 어때야 하는가, 특히 안양시 청년은 어땠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있죠. 같은 청년 입장에서. 네. 청년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요. 각 지자체별로 나이로 이렇게 다 다른 면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서는 45세까지 청년이라고도 규정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안양은 39세까지로 청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막 대단한 청년들이 아니라 좀 평범한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나이로 규정 짓고 싶진 않고요. 누구나 이렇게 관심 있고 열정이 있고 알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 저희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내가 청년이 아닌데 이거를 들어도 되느냐, 내가 이거를 알아봐도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오셔도 된다라고 저는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꼭 저희가 규정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가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청년에 대해서 좀 좋게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안양시에서 다른 시에 비해 잘하고 있는 점은 안양시 청년 정책 서포터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양시 청년 정책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이제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책을 이제 제안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번개큐브나 이제 커피숍이나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을 발굴해내고, 그거를 가지고 연말에 항상 이제 시장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서 한 뭐 4-5개 정도는 실제로 안양시 청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시에 비하면은 엄청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시에는 지금 이제 창업 300억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안양시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4,300세대가 살 수 있는 청년 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포터즈 활동이나 안양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청년들에게 좀 아쉬운 점도 이제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회활동,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대한 이해나 뭐 정책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포터즈에 들어온 청년들도 뭔가 이제 들어와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 나가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가 사는 지역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현이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이제 우리도 청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좀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안양시의회도 찾아가고요. 안양시 청년정책관, 그 외에 이제 공무원분들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에게 이게 소프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청년들도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았을 때 당당히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항상 실력을 가다듬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